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갈 텐데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지진이, 중국에는 홍수가 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 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러시아,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등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중국에서는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적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예언한 대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크게 이렇게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이슈가 되니까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한국 언론이 아닌 외국 언론, 전 러시아 언론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 기사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는 지진 발생, 태평양에는 쓰나미 발생, 그리고 중국은 물폭탄을 맞았다 해가지고 캄차카 반도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이 한반도가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으면 여기부터는 러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 오른쪽이 알래스카이고 미국이죠. 그다음에 옆에는 카나다고. 근데 캄차크 반도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시어브 오츠크해 옆에 그리고 베어링시 뭐 여기 노스 패시픽 오션 북태평양 요쪽에 있는 게 여기가 캄차크 반도인데 이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쓰나미들은 이렇게 쭉 여기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나미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북태평양에 있는 이 나라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쓰나미 경보 발령. 7월 30일 알티뉴스에서 올라온 겁니다. USGS는 러시아, 알래스카, 일본 해안에서 위험한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캄차카 반도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러시아 극동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송되었고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에도 위험한 파도가 올 수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지구물리국에 따르면 당초 규모 7.5로 측정된 이번 지진은 수요일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경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에서 남동쪽으로 13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지진 규모를 8.8로 측정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아바차만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캄차카 사태부는 파도가 높지 않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쓰나미 관찰을 위해 해안선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쿠릴 열도에서는 파라무시르 섬에 위치한 세베로쿠릴스크 인근에서 지진 활동이 발생하여 쓰나미 위험이 선포. 그 지역에 뭐 캄차카뿐만이 아니라 쿠릴 열도 그 근처에서도 계속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일본 태평양 연안의 넓은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래서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 하와이 주 전체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래서 하와이에 누구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 오프라 윈프리인가? 걔가 뭐 자기 개인 뭐 지역에 거기를 개방을 안 했다고 얘기했죠. 높은 데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RT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며칠 어제죠. 어제 알티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중국 며칠 만에 1년치 폭우로 수십 명 사망. 예.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폭우와 홍수로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도로가 파손되고 전기가 끊기면서 대규모 피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중국 북부에 폭우가 시작되어 총 11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신화통신은 베이징의 미빈구에 534mm의 강수량이 기록돼 수도의 연평균 강수량인 600mm에 접근했다. 연평균 강수량 베이징의 연평균 강수량에 가까운 거를 뭐 그냥 하루 만에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인근 바오딩요 역시 토요일 8시간 동안 54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기록하며 도시의 연평균 강수량인 약 500mm를 넘어섰다. 1년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립기상센터는 일부 지역에서 향후 24시간 내에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에 따르면 중국 북부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폭우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2023년 베이징은 최소 140년 만에 2023년이죠. 재작년일 겁니다. 베이징은 최소 14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으로 극심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다른 국가들도 올여름 물 관련 재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주 열대성 폭풍 위파가 동아시아 몬순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비를 내리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구름을 만들면 그 구름을 통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또는 캠트레일 중에 요오드와 은과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같이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폭우가 내리게 되고 미국의 팔란티어 자회사인 그 레인메이커에서는 1리터의 화학 물질만 있으면 4만 톤의 비를 만들어서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근 지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홍수 피해가 컸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재해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아까도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제는 사실 뭐, 그렇게 길게 토론할 만한 주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후 무기 자체가 어떤, 이 기후 전쟁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전쟁,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뭐 달러 그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그것도 뭐 미국 중국의 어떤 그 금융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듯이 금융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국가들끼리 내지는 어떤 세력들끼리 어떤 전쟁을 하는데 기후 무기도 그렇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어떤 그들 엘리트끼리 어떤 새로운 전장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웃긴 것은 미국 자체 내부에도 어떤 기후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그 텍사스 홍수 같이.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뭐 지금 요번에 지진, 그 캄차카 반도의 지진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와이나 이쪽 미국의 서부 쪽에도 어떤 쓰나미 주의보, 자, 이런 것들이 발령됐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의 뭐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의 그 어떤 하프 기지, 이런 곳에서 기후무기를 이용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동맹국들이 있겠죠. 그들 나라에도 기후무기 하프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노르웨이가 맞을 겁니다. 노르웨이인가에 있는 그 하프 기지가 지금 알래스카의 하프 기지보다도 훨씬 큰, 엄청나게 큰 하프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후 무기로 기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 눈에는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재난으로서 비춰진다.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그 내러티브를 세뇌시키는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봐라. 화재도 계속 나고, 홍수도 계속 나고, 지진, 쓰나미 계속 나지 않느냐. 이 기후 변화를 않으면은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계속해서 이들의 내러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겠죠. 탄소세부터 뭐 탄소 배출권, 자,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뭐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아이디. 자, 이 흐름으로 이 기후 변화를 이용할 수 있다. 기후 무기를 이용한 기후 조작, 뭐 지오 엔지니어링 이런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텍사스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레인메이커 같은 곳에서 며칠 전에 이 인공강우 실험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뒤에 뭐 이런 폭우가 일어났다라는 점.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공강우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죠? 자, 사람들이 얘기해도 왜 이것이 의무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국민에게 쓸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자국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은 애국심 이런 것이 없죠. 필요한 지역에다가 그런 기후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어떤 어떤 낡은 건물들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거기 사는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내쫓을 때 뭐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뭐 거창이라든지 뭐 이런 곳 데이트 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 화재를 이들이 일으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땅을 안 팔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버리면은 일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이들은 빨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이런 기후 재난, 이들이 기후 조작을 이용한 기후 재해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있었던 지금 오늘 뉴스가 떴었던 이 캄차카 반도의 어떤 이 지진 이게 러시아를 겨냥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러시아에 왜 이런 기후 무기를 쓸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러시아를 노린 것인가? 물론 러시아는 이 글로벌리스트나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엘리트 집단이 굉장히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했을 가능성.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염두를 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나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군대로선 이길 수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어떤 논리적인 비판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재난을 기후 무기를 이용해서 일으키면은, 어떤 비난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을 겨냥했을 가능성.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일본과 굉장히 가까운 이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왜 그런 지진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까? 자, 많은 무슨 예언가들이나 아니면은 이들이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주했다라고도 보지만은 일본이 침몰한다. 뭐 일본의 뭐 후지산이 폭발한다. 아니면 엄청난 지진이 나서 뭐 일본 열도가 뭐 가라앉는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언을 성취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뭐 종교가 있건 없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공포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면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런 엘리트 집단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포를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공포를 주입했을 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어떤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자신들의 국가 주권을 내세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말을 좀 듣지 않는 자 이런 경향이 있을 때 이들이 기후 무기로 보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미국을 겨냥했는데 러시아 쪽으로 좀 잘못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러시아의 그 캄차카 반도를 공격해서 쓰나미로 일본을 덮치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미국에서 이렇게 독립해 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들의 처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만약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을 시에 어떤 원전에 대한 공격, 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기후재해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용도를 이용해서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미국의 기후 무기에 의한 공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그게 났을 때, 아이, 또, 뭐, 쟤네들 또 장난쳤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러시아도 뭐, 가만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를 겨냥했다는 것보단 저도 일본 쪽에 겨냥을 했다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은데, 보면 뭐, 일본 뭐 어떤 만화에서 예언된 게 있었죠. 그래서 뭐, 7월 달에 어떻게 된다, 뭐 했는데, 진짜 7월 넘어가기 전에, 뭐, 그들의 말한 것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뭔가 경고성을 이렇게 경고를 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결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일본이 조금 다루기 힘든 그러니까 뭔가 막 뭐 저기 자민당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면 손쉽게 다루는데 뭔가 일본의 어떤 정치 지형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 지형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뭐 말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경고가 또 될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걸 보고 어떤 경고로 삼을 수가 있겠죠. 예, 항상 그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예.